일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430만 6천 명으로 집계돼 1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근히 대출로 버텨오던 1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속에 대출 상환 시기를 맞자 결국 폐업을 택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떨어졌을 때 문제로 인식을 안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저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상권의 성공대학 우상권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영업자,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완전 고물가 시대가 네. 찾아왔고 인력난까지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쓰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네. 이런 데스밸리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사실 그 데스밸리를 한국의 자영업의 위기 시장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개인의 힘으로 사실 해소하기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태풍이 불면 그 태풍에 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잘 타서 기회를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한국 시장의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 나가는 이 지출이 갑자기 높아지고 사람을 쓰려고 해도 최저임금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 원자재 값은 오르고 즉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은 계속 올라가는데 매출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장사하는 게 이익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창업 1, 2년 차에 매출이 네. 꺾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1, 2년 차 딱 그 시기 때 데스밸리가 딱 생기는 걸까요? 네, 대부분 고객님들이 어떤 심리로 우리 매장에 방문할까요? 큐리어스, 호기심이거든요. 즉 궁금증으로 인해서 여기는 어떤 맛일까? 이곳은 어떤 물건을 판매할까? 호기심을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 후에는 어느 정도의 매출은 나옵니다. 왜? 고객의 호기심을 사기 때문이죠. 한 번이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재방문을 하지 못한다면 매장은 어렵게 갑니다. 장사의 성패는요, 바로 재방문에 있거든요. 오픈하는 이 사장님들은요, 무조건 원투로까지 가기 위한 준비 체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재방문을 하지 않는지, 맛 때문인지, 가격 때문인지, 아니 어떤 서비스 때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찾아내고 우리가 더 개발해서 재방문에 초점을 두고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우리가 장사하고 난 뒤에 누구나 성장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숙 단계로 가는 과정까지가 쉽지 않은데요.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매장을 메타 인지를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재방문하고 싶은 매장이 되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첫 번째가 바로 품질, 브랜드 파워입니다. 두 번째가 상권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맨파워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사장님들이 매장 내부에서 해야 될 노력들입니다. 우리 품질을 처음으로 점검하고 이것에 문제가 없다면 인간이 해내는 능력 안에서의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고객님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떨어졌을 때 문제로 인식을 안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다 힘드니까 요즘에 장사가 안 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사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 방법 4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문제 인식입니다. 두 번째가 원인 분석입니다. 세 번째가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머지 네 번째가 실천하는 것인데요. 멤버 모두에게 지금 위기다. 우리가 문제로 지금 받아들여야 될 시기다라고 문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품질의 문제인지 이 내부적인 서비스의 문제인지 이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의논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 예를 들면 뭐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 친절도나 서비스를 극복하기 위한 감사의 문자 서비스를 보낸다거나 입구에서 에스코트로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등등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시스템으로 좀 만드는 것입니다. 매뉴얼로.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었다면 네 번째는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폐업 컨설팅이 성황일 정도로 네네. 장사를 포기하시는 사람들이 좀 네. 있으시거든요. 네네. 대표님도 혹시 폐업해 보신 적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폐업은 선택입니다. 폐업이라고 해서 인생이 망한 게 아니죠. 저는 여러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하면 끝까지 뭐 몇십 년 동안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버티지 못해서 폐업하는 거와 내가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폐업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주변 사람들 컨설팅하거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해서 장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은 30%인데요. 내가 사업 자본의 30% 이상을 대출을 받게 되면 내가 조금만 힘들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의 내가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내가 장사를 하면 이자가 나갑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 버티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폐업하면 대부분 내가 투자했는 거를 건지지도 못하고 다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폐업을 결정할 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저는 1년 이상은 운영해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우리 매장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성수기를 만나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수기도 만나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수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 성수기 때 최대한 펌핑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2년, 3년, 4년, 5년 차 될수록 우리 매장은 점점 브랜드화가 되고 점점 유명해지고 지역에서 입지를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변 고객들로부터 계속 신뢰를 얹어서 나는 매출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표님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와 이게 끝인가 싶었던 최악의 위기 대표님도 있으셨나요? 있었죠. 제가 코로나 때 옆 매장들이 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손님들이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하지? 이거 정말 끝인가? 내가 망하는 건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버텼습니다. 제가 이제 직원들에게도 공고사juk 없이 가자. 제가 주변 사람들로 바보 소리를 들어가면서 꾸준히 했었는데요. 물론 운이 좋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했습니다. 시스템이 보존할 수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재난지원금 풀렸을 때 문을 닫았던 곳이 다시 문 열었을 때는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 시스템을 유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록적인 매출로 더 큰 성장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나 장사를 하다 보면 지금이 끝인가?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다, 망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품질에 대한 지속 가능성, 두 번째는 우리 매장의 인재를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셔서 오케이라는 사인이 들면 계속 가시면 됩니다. 지금 정체기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대표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그렇죠. 지금 대부분 매장들 중에 예전에는 10군데 중에 3군데가 돈을 벌었습니다. 상위 30%만 들면 돈을 버는 구조의 장사를 했지만 지금은 10%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무엇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방법론을 찾게 되는 거죠.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모하더라도 그 실패한 경험이 또 다른 성공의 디딤돌이 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 네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의 수순을 밟아서 지금의 정책이나 데스밸리를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상권의 성공대학 우상권 교수였습니다.